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준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유정 작가의 소설 동백꽃을 쌤과 함께 깊이 있게 감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줄거리는 영상을 통해 간략히 떠올려 봅시다. 한적한 산골 마을에 활기를 돌게 하는 닭? 사랑을 쟁취하고 싶은 여자, 너희 집엔 감자 없지? 승리를 쟁취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동백꽃. 점순이는 오늘도 동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작을 부립니다. 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먹어라. 어이씨구.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동식이가 답답한 점순. 저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하지만 동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점순의 집은 마름이고 동식의 집은 소작농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소작농의 소작권은 마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작농은 마름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요. 감자 거절 사건이 있은 다음 날부터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나를 직접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닭을 대신 괴롭히는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씨암탉은 그 당시에 귀한 계란을 낳는데 점순이가 알을 낳지 못하게 닭의 볼기짝을 쥐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순이는 왜 나의 집 씨암탉을 때렸을까요? 맞아요. 자신의 호의를 대차게 거절한 나에게 분풀이를 하고 싶어서, 미운 마음이 들어서 괴롭히기 위해서겠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닭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나라면 점순이의 괴롭힘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점순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나가 소리를 질러도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점순이가 일부러 나가 볼 수 있도록 씨암탉을 때리고 있었음을 짐작, 확신해 볼 수 있죠. 점순이의 행동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에 대한 복수이면서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내 보란듯이 내 앞에서 쥐어지고 있음이 확실하다 라는 표현을 통해 나는 점순이의 행동이 계획된 것임은 알지만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나는 점순이의 이러한 괴롭힘에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를 후려치기만 하죠. 나의 집은 점순네를 통해 땅을 빌려 농사를 짓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점순이의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죠. 또 남의 집에 들어가 여자애와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순이네 울타리만 치면서 점순이에게 그만하라고 위협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불난 집과 같이 화가 있는 나에게 점순이는 기름을 쏟아붓습니다. 닭을 실컷 괴롭히고 나서 여전히 분이 안 풀렸는지 언어폭력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바보 녀석아, 베넷병신이라고 말이죠. 거기에 더해 아버지가 고자라는 아주 충격적인 욕까지 시전합니다. 점순이가 우리 학교 학생이었다면 쌤이 교무실로 불렀을 것 같은데요. 점순이는 계속 그렇게 나에게 심한 말을 하며 나의 화를 치솟게 합니다. 나는 소극적 대응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서러워서 눈물까지 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기가 왜 그리 괴롭힘을 당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으니 더 화가 나겠죠. 점순이는 나에게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네 집 수탉과 나의 수탉을 싸움 놓습니다. 나의 수탉이 나오지 않을 때는 모이까지 쥐고 와서 꼬연에 싸움을 붙입니다. 나는 자기 집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매번 당하는 것이 속상해서 꾀를 냅니다. 점순이에게 당하기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점순네 수탉을 이길 방법을 나가 찾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힘을 낸 것처럼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기운이 솟는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와서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입니다. 수탉에게 고추장만 먹이면 점순네 수탉을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나. 굉장히 순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붙여 놓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집 닭이 아주 매섭게 점순이네 닭을 공격합니다. 매일 쪼여서 피를 흘렸는데 이번에는 날쌔게 덤벼들어 점순이네 닭이 피를 봅니다. 옳다, 이거다. 나는 고추장을 먹여서 자기 집 수탉의 힘이 강해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힘이 세질까요? 아니죠. 고추장 때문이 아니라 하도 맞아서 서럽고 싸움에 비책이 생겨난 나의 수탉이 우연히 반격했는데 그게 먹힌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우연을 자신이 먹인 고추장 때문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나는 굉장히 아주 순진하죠. 점순네 수탉은 나의 수탉의 공격에 깜짝 놀라 피를 봤지만 반격을 합니다. 결국 우리 수탉은 연거푸 쪼임을 당하고 나는 자기 수탉을 데리고 집에 돌아와 고추장을 아주 많이 먹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체크해 두세요. 고추장을 연거푸 들이키고 쓰러진 나의 수탉을 꺼내다가 싸움을 붙여 놓았습니다. 누가요? 점순이가요. 나는 닭을 다시 회에 넣어놨지만 또 언제 이 점순이가 우리 집 수탉을 데려다 닭싸움을 시킬지 몰라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일은 해야 하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근데 나는 나무를 하면서 점점 화가 납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순이의 목을 돌려놓는다?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많이 났다라는 표현이네요. 점순이가 또 싸움을 붙여놨으면 이번에는 점순이를 때려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무를 빨리 하고 내려옵니다. 점순이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좋아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풀피리 소리가 삑삑 납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닭을 보면서도 태연히 풀피리를 삑삑 불고 있는 점순이를 보니 나는 치가 떨리죠. 나의 집 수탉을 거의 죽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인데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호들기만 불고 있다니 화가 엄청 나겠죠? 점순이를 향한 나의 미움과 분노가 이 순간 극에 달했습니다. 또한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난 나와 태연하게 호두기를 부는 점순이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여놓고 호두기를 불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나를 약올리기 위해서이고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겠죠. 자, 나가 전에는 점순이를 좋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점순이와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생각이 바뀌어 점순이를 마치 여우 새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고 미움과 분노가 극에 달한 나는 결국 점순이의 닭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나는 닭을 때려 죽이고 그럼 어때? 라고 대꾸를 합니다. 그런데 점순이가 뭐 이 자식아? 누구 집 닭인데? 라는 말을 하자마자 나는 아차 현실을 깨닫습니다. 나의 집과 점순이네의 관계가 강조되며 나의 집이 곤란해질 수도 있는 일이 벌어졌음이 드러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온 나는 울어버립니다. 농사지을 땅을 빼앗기고 집에서 내쫓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났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겠죠? 점순이가 그럼 너 이다음부터는 안 그럴 테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때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라는 점순이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번에는 닭을 죽이지 않을 거냐라는 뜻은 아니겠죠. 이제 내 마음을 모르는 척하지 않을 거지? 혹은 이제부터 내 호의를 거절하지 않을 거지? 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점순이의 말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알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 이제 안 그럴 테야 라는 대답을 담긴 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그러지 말라는지 모르지만 일단 용서해 줄 것 같으니까 대답부터 하자. 안 그러겠다고 대답하면 마을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대체 뭘 그러지 말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멋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라고 나가 서술했습니다. 나는 점순이가 어깨를 밀어 쓰러뜨린 것을 뭐에 떠밀려 쓰러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를 통해 점순이의 애정 표현을 나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둔하고 눈치 없는 나의 성격은 작품을 읽는 내내 여러분과 선생님과 독자의 웃음을 유발시킵니다. 진짜 눈치 없지 않나요? 여러분, 이쯤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나의 이런 둔한 성격은 작품의 해학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요소가 된다는 것 체크해 둡시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생강나무꽃, 동백꽃 냄새에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라는 부분은 점순이와 나의 화해와 사랑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둘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점순이는 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할 것이고 나도 이제 점순이의 사랑을 드디어 알게 될까요? 둘의 사랑을 쌤은 응원해 봅니다. 자, 작품 속에 나온 중요한 소재들을 체크하고 갑시다. 교과서 여백에 필기해 놓는 것 잊지 마세요. 나와 점순이는 서로 대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해두고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작가가 눈치 없고 둔한 나를 서술자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고 그런 이유로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닭싸움을 붙여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나만 모릅니다. 이렇게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는 나의 눈을 통해 작품을 서술하면서 작품의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재밌죠? 우리 반에서 점순이라는 친구가 점돌이라는 친구를 좋아하는 걸 알고 표현하는데 점돌이만 왜 점순이가 자기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난처해 한다면 그걸 지켜보는 반 친구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주 재밌겠죠? 그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백꽃을 선생님과 함께 쭉 감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동백꽃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른 봄에 남쪽 지역에 피는 동백나무의 붉은 꽃이 떠오르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동백꽃이 노랗다고 합니다. 사실 작품 속 동백꽃은 생강나무의 꽃입니다. 생강나무는 꽃과 가지에서 생강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생강나무라고 하는데요. 옛날 서민들이 머리를 단장할 때 귀한 동백기름 대신 생강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동백 대신 쓰이는 나무라는 뜻으로 생강나무를 개동백 또는 산동백이라고 부르거나 아예 줄여서 동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나가 점순이에게 떠밀려 두 사람이 같이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서 나가 맡은 알싸하고 향긋한 냄새는 생강나무에서 나는 생강 냄새였겠죠?